그때그때 제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러지도 않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걱정이다.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그것이 막 어렵고 큰 일이면 제 마음에서는 막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막 폭풍이 부는 것 같아요. 열정이. 그러면 막 제 열정이 막 사무치면은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그걸 같이 돕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제 열정을 막 폭풍 같은 제 열정에 영향권에 있는 분들이 결국 다 돈을 내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것이 커지고 숨은 것이 드러나고 단순하고 소확한 것들이 거기에 진실하고 의미 있고 뜻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반복해서 노력하면 누구든지 그 삶이 작은 나름대로 값질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사실은 다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정말 소박하게 무슨 이렇게 크게 해야 되겠다,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 나라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한 일이 없고요. 아유 그걸 보니까는 걱정이 되고 딱 하고 그런 소박한 생각에서 단순하게 조금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뭐 35년 이상 하니까 이게 세월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뭐 사람들은 막 제가 여러 나라를 돕고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소박하게 그때그때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그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람이 관심 갖는 일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간적으로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무슨 일인가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중요한 일도 다 지금 현재 해야 되니까 그때 그 시간 그 시대 그 시간에 그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소박하고 단순한 생각을 실행하면 작은 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쌓이고 이러면 커지고요. 어머님이 자꾸 나를 이렇게 원불교 교모님이 되라. 응? 너가 원불교 교모님만 되겠다 그러면 나는 너를 끝까지 가르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6.25 나던 때 이렇게 전북고녀를 1학년으로 입학을 해갖고 이제 학제 변경으로 해서 전북 여중을 졸업하고 전주 여고를 졸업하고 그랬는데 그 무렵에 이 남원군에서 전북고녀를 간 사람이 전체적으로 7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일찍이 저를 유학을 시킨 거죠. 근데 딸을 이렇게 전무 출신, 이제 우리는 이거를 성직자기를 교무를 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 어머니는 딸이 둘밖에 없으신데, 저 말고 아래 덕수 교무님도 똑같이 가르쳤구나. 응? 내가 똑같이 가르쳤구나. 난 왜 전주 등에 업고 싶지 않다? 나는 무슨 사이자식 절하는 거 받고 싶지 않구나. 응? 큰 길이 있는데 왜 작은 살림을 할 것이냐? 너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해라. 큰 살림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슨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도 어머님이 뭐 이 학교 다닐 때 특별활동을 해도 그게 교무님 되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냐. 다 중간중간 이렇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제가 19살 때 기쁜 마음으로 출가하도록 어머님이 저의 인생을 기획하셔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5년 전에 캄보디아를 돕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열악했겠어요. 하여튼 뭐 거기에 있는 모든 상품은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들어왔더라고요. 김치 같은 거 그런 야채로 된 것만 캄보디아 생산품이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무슨 뭐 군인이 다리가 잘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면 평범한 아낙네들도 다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어린 소녀들도 다리가 잘리고 얼마나 다리 잘린 사람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많이 뭐 지리를 제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캄보디아보다 낮게 사는 사람, 나라 사람이 이걸 제거를 해야지 캄보디아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그거를 자기 몸을 다 국민이 바쳐서 지리를 땅속에 묻힌 지리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다시 그 후손들에게 지뢰를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고 지뢰가 묻힌 거는 밟아서 병신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농경지에가 지뢰가 묻혔으니까 국민 경제도 피폐할 수 없어요. 농사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그저 나처럼 아는 사람이 누구든지 이걸 좀 제거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와갖고 지뢰를 제거하자고. 그래서 막 그때 교도님들에게 우리가 양재동만한
양재동만한 땅이라도 평화의 땅을 만들자. 누구라도 맘 놓고 드나들 수 있는 땅, 누구라도 학교도 짓고 집도 짓고 논밭도 가꿀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땅을 만들자. 엄마들이 안아보고 싶지만 자기 손이 없어서 못 안는데 의수라도 해주면 어떻든지 자기 아이를 안아본다. 얼마나 여성이 자식을 안아보는 마음이 행복할까. 아이는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보는 행복이 얼마나 클까. 남자들도 뭐 다리가 잘려서 병신같이 이렇게 앉았다가 정말 그거라도 의족이라도 끼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활기찰까. 뭐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랬는데 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이건 싸구나. 응? 이렇게 싼 거는 열심히 해갖고 많이 해봐야지. 그런 막 일념으로 했더니 1596개의 의족의수를 발현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를 때이죠. 걔네들하고 헤어져서 내가 걔네들 부모가 사는 히말라야 라다게를 갔어요. 가고 막 그이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서 나를 막 환영을 하고 그랬지만 그이들을 보니까 어머, 자식이 그리워서 어떻게 사냐, 저희들은. 근데 걔네들이 7살, 뭐 6살 이렇게 와가지고 히말라야를 가려면 그 남인도에서 델리 수도까지 가는 데만 48시간을 기차를 타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또 3일 동안을 버스를 타고 히말라야 레라는 데를 가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자기 집을 가려면 또 이틀이 걸려. 한큼 걸어가거나 차 타고 가거나 어느 마을에서 잤다 자기 집을 찾아가.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한번 공부를 배우러 나간 아이들이 10년 이상씩 있다 집을 가더라고요. 그때 나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정말 사람이 배우는 게 중요한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한가? 자식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면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그냥 고민과 혼란과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여기다 학교를 세우는 거다. 응? 그렇게 해서 애들은 더 이상 남인도 1만 리가 떨어진 데까지 보내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한 일이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세워지고 지금은 440명 정도 학생들이 이제 산촌에 있는 아이들이 다 거기 와서 기숙학교에서 다니거든요. 8개월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8개월이 겨울이면 아무리 부지런한 마음이 있어도 살 수가 없고 그냥 4개월밖에 농사 지을 수 없어. 지구촌에 이런 데는 정말 사계가 분명하고 열심히 일하면 소득이 생기는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8개월 동안 눈과 얼음에 갇혀있고 산에는 나무 한 그루 없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막 옷을 모았죠. 그래서 이제 6컨테이너에 따뜻하고 막 좋은 옷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다 보다가 보면 그래 우리나라에 남는 옷을 보내면 좋지. 근데 뭐 스님이 와서 보니까 저기 산 밑에 사람들은 병이 나면 병원에 다니는데 우리도 병원을 해주세요. 뭐 그래서 하여튼 졸려가지고 50병상의 병원을 지어서 종합병원을 마련해서 이제 히말라야 사람들도 현대 의료 혜택을 받게 됐어요. 가장 큰 거는 캄보디아에서 병원이 잘 운영돼야 되고 이제 한국에서 2개의 대한중학을 세워놨으니까 이제 2 학교에서 120명씩이 매일 정말 집과 같은 학교 같은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사니까 한 사람이 바르게 크는 것도 중요한데 대한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의 그 성지숭학중학교와 환산중학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방황하는 청소년들, 생각 없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는 아이들,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잘 그 바른 인생의 길로 교육의 과정을 잘 밟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이 저의 소원이고, 스판벨벳만 한 컨테이너 반, 북한 여성 5,000명이 입을 수 있는 새 옷감도 가고, 나는 북한은 좀 여러 번 갔다 왔으니까 거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세수비누도. 물론 평양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지방에는 빨래비누도 없고 세수비누도 귀하고 낯을 닦을 수건도 없고, 그래서 무슨 저는 뭐 비료가 없어서 농사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나보고 그래 거기 협동농장에서 비료 한 번만 있어도 우리 안 죽는다. 어머 그러면 안 죽어요를 도리를 해봐야지. 그래서 그냥 후딱 정말 해갖고 뭐 대중강연 저 많이 가니까 대중강연에 가서 비료 한 포씩만 달라고 뭐 그렇게 해서 6,000포를 보내고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나는 북한 여성 생리대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난 그게 내가 여성이라 그런지 북한 여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어렵고 곤란하고 정말 이럴 것인가.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마 재작년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뭐 남대문 동대문 다 뒤져도 많지 않아요. 그 애기들이 옛날에 저 기저귀를 쓰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기저귀를 쓰고 그랬던 천으로 보내야지 일회용으로 보내면 뭐 그것도 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챙겨봤더니 별로 없어. 그래서 강화도에다가 2달을 짰어요. 그래서 내 욕심 같아서는 북한의 모든 가임 여성한테 다 주고 싶어요. 근데 결국 나는 북한 여성의 20만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소창지로 만든 그런 여성 생리대를 만들어서 상자에 담지 않고 천을 컨테이너에 딱 이렇게 아주 넣었는데 아주 내가 준비한 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아주 꽉 차더라고요. 저는 지로용지도 없고 저는 돕기에 조직도 없어요. 그러나 강남교당 교도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도님이 뭐 정말 몇 사람이나 거기 다니냐고 그러지만 이렇게 적을 갖고 매일 법회 보러 오시고 그런 분은 이렇게 사실 내가 뭐 청년, 학생, 어린이 합하면 우리가 300명 되지만 이런 돈을 낼 수 있는 분은 낼 수 있는 분은 240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52개국을 돕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쓴 걸 보면 54억 원, 컨테이너는 29컨테이너를 세계에 실어냈는데 나는 원불교 강남교당 교도님들은 참 훌륭하고 정말 가슴이 따뜻하고 정말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제가 칼럼을 써서 뭐 돈이 생기기도 하고 강연을 해서 생기기도 하고 제 책에 인세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제가 이런 일 하니까 또 다른 분들은 뭐 모르는 분들이 제게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정말 21세기에는 우리들이 다 여러 가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건 도덕성의 흠집을 자기가 만들지 않을 만한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도 높으면 좋고 권력도 가지면 좋고 기업을 잘하셔서 돈도 많으면 좋고 네, 도덕성 강한 사람이 좋고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다 탐욕스러워지고 뭐 많이 가진 분이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래갖고 우리는 지금 좀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21세기에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필요하고 도덕성이 강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리의 삶을 따를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표준 같은 게 다각각 있으면 정말 자기의 분수에 좀 편안할 수도 있고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요즘 다 너나 없이 분수밖에 자기를 올려놓고 싶은 생각 때문에 항상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원인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 같고 참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21세기에는 너나 없이 도덕성에 강하고 정말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뭘 많이 갖거나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정말 동정심만 건강해도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를 해서 자비심이 생기면 그것이 뭐 사랑이 많은 거 그건 다 어디서 나오나? 가슴이 따뜻한 사람한테서 나오거든요.